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카카오톡의 새로운 기능과 꼭 써봐야 하는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채널에서 오는 다양한 알림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채널에서 오는 알림들을 꺼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카톡에서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 친구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채널을 찾아주시고요. 그 채널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추천 채널이 나오게 되고요.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가입된 채널이 몇 개인지 보이게 되죠. 자,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채널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가끔 보면 내가 가입하지 않은 채널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성 채널들은 대화방을 생성해서 나를 초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대화방을 만들어서 광고를 보내게 되죠. 그럴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채널 중에 차단을 하고 싶은 채널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메뉴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차단이라고 있죠. 여기 있는 차단 누르시게 되면 창이 하나 더 나오죠. 차단할 건지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차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날짜가 나오고 채널이 차단됐다고 나오죠? 확인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는 알림은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광고성 알림톡들을 막아줄 수 있는데요. 추가한 채널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다양한 채널이 있을 거예요. 그 채널들을 일일이 터치해서 차단을 하는 것도 일이죠. 자, 그래서 알림톡이 올 때 그때마다 차단을 해주시면 좀 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알림이 왔어요. 자, 그러면 대화방에 알림이 들어와 있겠죠.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림 대화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프로필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 채널로 들어오게 돼요. 자, 이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CH 말풍선이 보이죠. 자,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차단하겠냐고 물어보죠. 차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이 차단됐다고 나오고요. 이 채널에서 오는 알림은 전부 차단이 되게 되겠죠. 자, 이 위에 보시면 알림톡 차단도 있는데요. 이 알림톡 차단을 해도 또 알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풀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성 알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친구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알림은 오지 않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알림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기능이죠. 카톡 프로필 좋아요, 공감 기능이 추가됐죠. 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카톡부터 업데이트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에 내려가시면 앱 관리라고 있죠. 여기서 버전이 10.0 이상 되는 버전이어야 됩니다. 혹시 그 이하 버전일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죠. 자, 카톡에서는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없죠. 자, 어디서 업데이트 할까요? 홈 버튼 누르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 여기에 카톡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버튼이 업데이트로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죠. 저는 지금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오죠. 열기 버튼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감 기능 설정을 위해서 내 프사로 들어가야 되죠. 자, 하단 메뉴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친구 버튼 누르시면 제일 위에 내 프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프사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프로필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서 하단에 있는 프로필 편집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또 보시면 하트를 손으로 누르는 모양이 나오죠.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자,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슬라이드 방식이고요. 나머지는 이모티콘 방식이 되겠죠. 자, 저는 여기 있는 걸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친구들이 연속으로 공감할 수 있고 공감 수가 표시된다고 하죠. 자, 공감한 친구 정보는 나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0이라고 돼 있죠. 저는 지금 그 전에 공감 버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0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공감 버튼을 만들게 되면 공감을 누르면 카운팅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아이콘이 2개가 나오게 되죠. 이 2개를 이용을 해서 색상과 이모티콘을 변경을 해서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이모티콘 누르시고요. 원하는 이모티콘으로 바꿔줄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사탕 모양인데요. 다른 걸로 바꿀까요? 자,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누르시고요.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파란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버튼 방식이죠. 자, 확인할게요. 지금 저는 버튼 방식을 선택을 했죠. 자, 아래쪽에 있는 하트 버튼 다시 누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로 바꿀게요. 자, 이 경우에는 여기에 텍스트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텍스트가 하나 더 나왔죠? 자, 텍스트 입력 터치하시고요.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안녕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이모티콘 누르고 또 이모티콘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하트 얼굴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컬러도 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컬러도 지정을 했습니다. 다 완성했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지울게요. 삭제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곳에 배치를 시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게 이 화면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많죠.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하는 버튼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누르시면 다양한 이모티콘들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이모티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름 모양 하트 하나 선택을 해줄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배치를 또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배치시켰어요. 그 다음 텍스트를 또 넣어줄 수 있죠.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 입력을 해주시면 상대편에게도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서체를 지정할 수도 있죠. 원하는 서체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지정되죠? 원하는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여기서 원하는 프레임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또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콘도 배치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자, 다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이 모양이 상대편에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완료했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와서 공감 버튼을 눌렀나 보네요. 제 푸사 위에 보면 빨간색 버튼이 나오죠. 자, 지금 누가 누른 겁니다. 제 푸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 바가 옆으로 움직여 있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빨간색 점이 있죠. 여기에 공감 버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눌렀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원하면 그 사람을 누르게 되면 그 사람 푸사로 또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공감 버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안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공감한 친구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번 눌렀는지도 기록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 대신 이 내역은 7일 동안만 보관되고 순차적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눌렀더라도 7일이 지나면 점점 공감 숫자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은 요즘은 모임 때문에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명이 카톡을 올리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차단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알림만 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단톡방에 알림을 끌 때는 하단의 메뉴에서 풍선 모양 눌러서 채팅창을 여신 다음 알림을 끄기를 원하는 대화방을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채팅방 알림 끄기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채팅방 알림을 끄게 되면 그 채팅방은 알림이 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광고성 채널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계속 알림이 와요. 그래서 광고성 채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단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차단을 했는데 다시 살려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우측 상단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친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차단 친구 관리라고 나오죠? 차단 친구 관리 들어가시면 지금 차단한 친구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는 채널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에 있는 관리 버튼 누르시고요. 메시지 차단 해제 확인해 주시면 차단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얼마 전에 생긴 기능이죠. 채팅방에 들어갔을 때
상대편이 보낸 영상이 바로 플레이 되는 거죠. 자, 말풍선 상태에서 플레이가 됩니다. 원래는 플레이가 바로 되지 않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멈춘 상태에 플레이 버튼만 나오고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여기서 플레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가려면 뒤로 다시 돌아가기를 누르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또 멈추게 됩니다. 이런 채팅을 하거나 채팅을 보면서 영상을 봐야 할 경우에는 그 전에는 불가능했죠. 지금은 말풍선 상태에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여기서 전체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면 채팅이라고 있죠? 채팅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동영상 말풍선 자동 재생에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방에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죠. 들어가 보시면 말풍선 상태에서 영상이 바로 플레이가 되겠죠. 이런 거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이나 또는 사진, 음악, 파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여기 나오는 전달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텍스트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하지만 영상이나 사진, 파일, 음악 이런 것들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말풍선이 보여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간편한 방법이죠. 제3자에게 전달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예약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보낼 게 아니고 20분 뒤에 또는 1시간 뒤에 보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보내야지 하고 생각을 하시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카톡에 예약 메시지 기능이 생기면서 정말 편리해졌어요. 자,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예약 메시지라고 있어요. 예약 메시지 누르시고요. 메시지를 입력을 하겠죠? 2시 약속 잊지 마세요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일시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누르신 다음에 언제 보낼지 지정을 해줍니다. 1시간 뒤에 보낼 거예요.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송 대상 누구한테 보낼지 지정하시면 되겠죠? 이걸 누르시면 여러 명에게 지정을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 알림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을 하는 거죠. 알림을 받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눌러서 알림 받음 하시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하기 하시면 예약했다고 나오고요. 1시간 뒤에 메시지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예약 메시지 기능은 정말 편리하니까 꼭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근데 메시지를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시 플러스 누르고 예약 메시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예약 목록 보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메시지 예약된 게 보이시죠? 자, 이 예약 메시지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합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 취소됐죠? 이 예약 메시지를 예약으로 해 놓으셨을 경우에는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지워 주셔야 되겠죠?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링크가 왔을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인터넷 주소가 링크로 왔어요. 예전에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아예 웹페이지가 열렸었죠. 지금은 아주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X로 눌러서 닫지 마시고요.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채팅방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언제든지 웹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웹페이지를 보시다가 채팅방으로 돌아가실 때는 언제든지 화살표만 누르시면 바로 돌아갈 수 있죠.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웹페이지로 들어간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이 카카오톡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웹페이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이 기능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모바일 페이지면 모르겠는데 PC용 페이지라든지 또는 텍스트가 작을 경우에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웹 주소 옆에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면 사이즈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사이즈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웹페이지 필요 없어요. 이제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X로 아예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버튼은 나오지 않아요.
자, 혹시 이 기능이 안 되는 분들은 뒤로 돌아가셔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누르신 다음 전체 설정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실험실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인앱 브라우저 앱 화면 분리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실험실에 또 좋은 기능이 하나 생겼는데요. 가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단톡방으로 나를 초대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미리 그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죠. 자, 우측 상단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실험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내 친구 목록에 없는 사용자가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는 경우에 메시지 읽기 전에 해당 채팅방 정보를 확인해서 대화 참여 여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내 목록에 친구가 없는데 나를 초대했을 경우에는 미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편리하죠. 광고성 대화방이라든지 또는 뭐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요새는 그런 식으로 불러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걸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차단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새로 생긴 신기능들과 사용하면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